예, 안녕하십니까. 착한 코다리 사장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백종원 하면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외식업계에는 거의 대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신 그런 분이시죠. 어떤 업종을 시작하든 어떤 업종을 뭐 하고 있던 내가 그 업종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그 업종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분을 벤치마킹하고 그분을 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좀 빠르고 편한 길이죠, 사실은. 전혀 없는 길, 전혀 없는 방법을 짜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고, 없는 방법이라고 해 보아도 결국에 가서 보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단순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몇 가지의 핵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 업계에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일 때도 있더라고요. 나만의 것을 찾는다 하지만 연구하고 방법을 찾지만 결국은 같은 것이 꽤 많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새로 시작하게 될 때, 예를 들어 식당이라고 할 때, 식당에서는 그쵸, 그 백종원이죠. 누가 뭐라 해도 백종원 대표가 저는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음식을 만들어내는 능력, 음식을 사랑하고 음식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료의 어떤 그 활용 정도라든가 장사를 어떻게 성공한다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백종원 대표를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업적이고 굉장히 또 음식을 사랑하고 그런 이 식당 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면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백종원 대표의 어떤 브랜드와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또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외식업계에 발을 디뎠으면 그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식당을 지금 5년 반을 하면서 전수 창업을 전국에 지금도 매장을 하면서 전국의 매장을 전수 창업 매장을 지금 160개 정도로 5년 동안 내어 주었는데요. 그 핵심적인 어떤 메뉴를 개발법이라든가 장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백종원 대표의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술을 닦은 것이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단일 메뉴로 가라, 뭐 이런 것이겠죠. 제가 코다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다리 하나 합니다. 코다리와 또 코다리에 시래기 들어간 것 같은 양념으로, 또 코다리에 시래기 들어가고 문어가 들어간 거, 예, 그거로 끝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 뭐 한 발 더 나아간다고 하면, 뭐 안주류 쪽으로 가면 치즈 스틱, 뭐 냉동으로 오는 것이죠. 저희가 뭐 그걸 만들 수는 없죠, 가게에서. 뭐 새우튀김, 그것도 다 이렇게 해서 오죠. 저희는 튀김기에 맛있게 일정하게 잘 시간을 맞춰 튀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새는 문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어를 숙회도 내고 문어 올린 것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뭐 그 정도인데, 하여튼 핵심은 이 코다리 조리죠. 코다리 조림, 그 다음에 코다리 시래기 코다리, 그리고 문어가 올라가 있는 것. 이 코다리 요리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일 메뉴로 가는 것을, 전문 식당으로 가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처음에 식당을 시작할 때는 갑오징어라는 요리를 시작했지만 유통이 안 되면서 제가 이렇게 코다리로 갈아타게 되었는데, 어쨌든 단일 메뉴로 가야 어떤 신선한 재료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고 회전이 되어서 우리 똑같은 코다리가 와도 저희 집 코다리가 다른 집보다 맛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일 메뉴를 하다 보니까 이 요리 저 요리 할 때보다 이 단일 메뉴를 하니까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발전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주방에 똑같이 3명의 저희 조리사가 있는데 그 3분의 능력이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분이 조금씩, 일반 분들은 별로 느끼기 힘든 정도로 다른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다름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 요리를 하루에 한 번 한다면, 하루에 100번 한다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일 메뉴로 전문 식당으로 가야 그 요리를 정말
깊은 맛도 낼 수 있고 또 재료도 신선한 재료를 써서 그리고 기술도 더 좋아지고 해서 좋은 음식의 맛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요즘은 사람들이 옛날과 다르게 전문 식당을 찾아가는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설렁탕 하면 어느 집, 냉면 하면 어느 집, 어떤 시 안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안양시 안에서도 저도 그렇거든요. 냉면 그러면 뭐 곰보냉면 이렇게 생각나는 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추어탕 그러면 또 남원 추어탕 어디 뭐 이렇게 생각나는 집이 있고 낙지 그러면 뭐 백운호수에 있는 착한 낙지 뭐 이렇게 뭐 쪼갈비 그러면 뭐 팔떡식당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거든요. 막 또 떠오르는 거 있는데요. 또 삼겹살 하면 인덕원이라든가 범계에 있는 제주 돈사돈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중에 코다리 그러면 우리 착한 코다리 그 중에서도 거기 동편마을 본점이 제일 맛있어 뭐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식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맞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식사라는 것에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한 금액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백 대표도 보면 백종원 대표님도 음식 하시는 걸 보면 대부분 가격이 좀 저렴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식당 하시는 사람들 누구나 다 가격을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원가라면 제대로 된 값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이렇게 불경기인 상황에서 뭔가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어떤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최소화시켜서 꼭 필요한 반찬만 넣고 조리법도 좀 개량해서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있으면서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조리법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걸 연구했거든요. 백종원 대표님도 요리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심플한데 맛있는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강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가를 절감해서 가격의 면에 있어서 좀 우위에 있을 수 있게, 즉 가격 면에서 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해 올 수 있게끔 저렴한 그런 가격, 저렴하다는 건 좀 그러네요. 좀 합리적인 가격, 소비자가 똑같은 음식, 다른 집과 똑같은 두 집이 있을 때 우리 집을 더 오게끔 하는 그런 좀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좋은 가격, 알맞은 가격, 이런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백종원 대표의 어떤 여러 핵심 전략을 보면 그렇게 단일 메뉴로 하는 것, 또 그런 또 가격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또 저런 것들이 있죠. 요즘 골목식당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장님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 각도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리한 부분이, 몸은 이렇게 예리하지 않으신데 생각은 굉장히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꼼꼼하시고, 그리고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식당의 기본이라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 청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쨌든 손님들에게 친절한 것, 말하는 것도 이런 거 보면 방송이지만도 손님들을 대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장님들 대할 때 되게 편하게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하는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친근하게 손님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백종원 대표가 주로 하는 그런 핵심적인 전략 제가 한 3가지만 좀 봤는데, 하나는 그런 어쨌든 맛을 지키기 위함에 있어서 어쨌든 전문 식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과 가격도 가격도 두 번째 만만한 식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식당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청결과 그런 친절함을 기본으로 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단순한데 왜 식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식당들을 가면 메뉴가 많죠? 뭐 전문 식당이라고 갔는데도 가서 보면 이것저것 요즘도 많은 메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우리 사장님들 연구할 때 우리 한번 백종원 대표께서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따라해 보면 어떨까요? 단일 메뉴, 좀 낮은 그런 판매 금액, 좀 효과적인 공격적인 가격, 그리고 식당들의 기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골목 식당을 보다 보면 제가 또 하나
차가 난 것이 있는데 백종원 대표님이 골목식당을 진행하면 장사가 다 잘 되는 겁니다. 왜 잘 될까요?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다 잘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백종원 대표가 간 곳과 안 간 곳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백종원 대표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 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하나 더 가미해서 홍보 전략이 있어서 전단지를 쓰는 방법과 또 제가 주로 하는 직접 이렇게 하루에 1000곳 정도 방문해서 사무실 정도 방문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 단 하루만 해도 그 효과가 2, 3일은 가더라고요. 일주일을 하면 그 효과가 2, 3주를 가고 한 달을 하면 2, 3달을 효과가 갑니다. 제가 백종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백종원이 아닌데 앞에 거는 기본으로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더해서 그 홍보 전략 전단지를 뿌린다면 한꺼번에 남들이 보통 이렇게 이 동네에서 만장한다고 본다면 또 영역을 조금 더 넓혀서 한 번에 한 3만 장 정도 이렇게 A4 용지 하지 마시고 32절지로 하시고 가격을 반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간지 효과 없지만 그래도 한 번에 뿌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고 직접 얼굴 마주대하는 좌우 전후에 500m 안에 그 식당들을 직접 만나는 거. 이렇게 백종원 대표 것을 한 3가지 정도 하시고 제 거 하나 더 합친다면 분명히 제가 했던 것처럼 저는 보통 식당을 오픈하고 나면 한 2달 정도 내에는 거의 대부분 300 정도의 매출까지 근접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그 백 대표의 그런 방법과 제 거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방송 영상을 만들어 오늘 굉장히 말을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